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부푼 꿈을 안고 푸른 바다로 나아가는 돛단배의 모습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유산처럼 보이던 돛이 첨단 기술과 결합해 초대형 상선에 장착됐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5만 톤급 유조선에 실제 돛을 설치하고 바다 위 실증 운항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장치는 풍력 보조 추진 장치, 이른바 윙세일입니다. 높이 30m, 폭 10m로 10층 아파트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비행기의 날개와 유사한 단면 구조를 활용해 바람이 앞뒤를 지나가며 양력과 같은 힘을 만들어 선박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HD 현대가 HMM의 중형 유조선 오리엔탈 아쿠아마린호에 이 장치를 설치해 지난 1월 5일부터 해상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윙세일은 주 날개 양옆에 보조 날개를 달아 풍력 활용 효율을 높였고 태풍이나 교량 통과 시에는 돛을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운항 안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입니다. 이 기술은 해운업계에 강화되는 환경 규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풍력 보조 추진을 활용하면 운항 조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어 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큽니다. HMM은 향후 2년간 실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해 성능을 검증한 뒤 결과에 따라 벌크선 전체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돛 4개를 장착한 가스 운반선 개념 모델도 함께 공개됐는데 시야 확보를 위해 선원 거주구역을 선두로 옮기는 등 설계 변화도 눈에 띕니다. 이 같은 시도는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곡물기업 카길은 화물선에 12층 높이의 풍력 보조장치를 설치했고 원기둥 형태나 낙하산 방식 등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제작 비용과 바람 예측의 어려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조선 수주 물량에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LNG 추진선과 풍력, 대체연료 기반 친환경 기술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바람의 힘을 다시 품은 선박이 탈탄소 시대 해운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금 매장량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석유에 이어 광물 자원에서도 존재감을 키우려는 사우디의 전략이 구체적인 성과로 드러났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공공투자펀드 산하 국영 광산기업 마덴은 자국 내 4개 주요 지역에서 총 780만 온스, 약 221톤에 달하는 금 매장량을 새롭게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국제금 가격을 적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매장량이 늘어난 지역은 만수라 마사라, 우르크 2021, 우마스살람, 와디알 자우 등으로 이미 운영 중인 광산과 초기 단계 탐사 지역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특히 만수라 마사라 광산에서는 전년 대비 300만 온스가 추가로 확인되며 전체 매장량이 1천만 온스를 넘어섰습니다. 이 광산은 톤당 평균 2.8g의 금을 함유한 대규모 자원으로 사우디 금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르크 2021과 우마스살람 지역에서는 약 160만 온스가 새로 확인됐고 와디알 자우 지역에서는 이번 탐사를 통해 처음으로 300만 온스가 넘는 매장량이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르루줌 북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금 광맥까지 발견됐습니다. 마덴 측은 이번 성과가 단기간의 우연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온 시추와 탐사 투자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밥 윌트 최고 경영자는 지속적인 금광 개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추가 발견 가능성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현재까지의 시추 결과를 토대로 만수라 마사라 광산의 신부에서도 추가 매장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비전 2030 전략 아래 광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금 매장량 확인은 사우디가 에너지 강국을 넘어 자원 강국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중국 경제가 총 부채 300% 시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려지는데
빚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어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동시에 돈 쓰는 걸 줄이면서 중국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중국의 정부, 기업, 가계 빚을 모두 합친 총 부채는 국내 총 생산의 302.3%에 달했습니다. 빚의 총액은 약 400조 위안입니다. 이를 달러로 바꾸면 57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경 3천조 원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 1년 국가 경제 규모의 30배가 넘는 돈입니다. 숫자만 봐도 감이 오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인데요. 이처럼 빚이 급격히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공식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빚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정리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발행한 특별 국채만 해도 합쳐서 약 2조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4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빚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정부가 만든 자금 조달 회사, 이른바 LGFV입니다. 이 회사들이 진 빚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 부채가 약 8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2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실제 부담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자 중국 가계는 새로 대출을 받기보다 기존 빚을 갚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 공장이나 설비에 새로 투자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줄어들고 경기 회복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중국이 1990년대 말 일본과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 일본도 빚이 많아진 상태에서 장기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일본보다 1인당 소득이 낮고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빚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 거대한 빚의 부담을 어떻게 넘길지가 향후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귓불에 사선형 주름이 나타나는 이른바 프랭크 징후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유전성 뇌 소혈관 손상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뇌 MRI 영상에서 이 귓불 주름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뇌 손상 지표와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랭크 징후는 1973년 미국 내과 의사 샌더스 T. 프랭크가 처음 보고한 현상으로 한쪽 또는 양쪽 귓불에 약 45도 각도로 생기는 대각선 주름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나이가 들면 흔히 생기는 주름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혈관성 치매 같은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유관 판별에 의존해 연구마다 기준이 달라 실제 뇌혈관 손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원 뇌 MRI에 얼굴과 귓불이 함께 촬영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집한 뇌 MRI 400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추가 1000건이 넘는 영상으로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전문가 판단과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프랭크 징후 유무를 구분하는 정확도 역시 0.9 이상으로 다양한 병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모델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유전성 뇌소혈관 질환인 카다실 환자 분석에도 적용됐습니다. 그 결과 카다실 환자에서 프랭크 징후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나이를 보정한 뒤에도 발생 확률은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랭크 징후가 있는 환자들은 없는 환자들보다 뇌백질 변성 부피가 더 컸으며 뇌 손상이 심해질수록 귓불주름의 빈도도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김기훈 교수는 프랭크 징후가 단순한 노화 지표가 아니라 유전성 뇌소혈관 손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주름만으로 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으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다른 혈관 위험 요인이 있다면
추가적인 경고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층뿐 아니라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도 귓불주름이 관찰된다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뇌 MRI를 활용한 예방적 건강평가와 조기 위험 선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